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발표를 맡은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의 윤희원이라고 하고요. 예, 제 제목은 역사적 장소사단 활용을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례 지역은 인천의 주안역이라고 있는데요. 그 주안역 북부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논문이라서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염전이 있었던 곳인데, 이 염전이 있었던 곳을 이제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네네. 그리고 이제, 27,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주안역 뒤는 이제 경인공업 지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인공업 지역은 사실은 이제 한국수출산업단지로 돼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구로공단이 이제 1공단에 3공단이고, 부평이 4공단, 그리고 이제 주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5, 6공단인데, 이 지역은 이거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초기 공업 화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걸 역사를 좀만 앞으로 더 당기면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염전에 의해서 이제 속을 만들었던 그런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이 좀 한 장소에서 모두 일어난 건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천에서 이제 인천 최초, 전국 최초 이런 거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전에 대한 얘기, 또 공업단지 얘기,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공업지역들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또 변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산업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덱스맵을 보시면 밑에 이제 경인선철도 주안역이 보이고요. 이 뒤에 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한 게, 이게 한 개의 군으로 돼 있지 않고 여러 개, 그러니까 동구, 서구, 부평구, 남동구, 이렇게 또 미추홀구, 예전에 남구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염전했던 지역은 이렇게 바게트 모양 빵으로 돼 있는 요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매립되는 건데, 이 지역을 이제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이제 지역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진행해 봤습니다. 굉장히 옛날 지도입니다. 이거 일본에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 그 육지측량부에서 그렸던 지도들을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주안이라는 지명은 원래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안산에서 이제 유래해가지고 주안면이 나온 건데, 이 주안면이라는 지명은 이제 조선시대 때에도 있었던, 예, 그런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한 두 번 정도 크게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면들끼리 이름이 합쳐지기도 하고, 또 원래는 그 지역의 이름이 이제 그 산이 있는 그 주변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경인선 철도가 들어오면서 그 역 이름이 주안역이 돼가지고 그 역 일대가 이제 이제 주안이 된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아파트 단지 이름 지을 때도 사실 지금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 지명보다는 조금 그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참 철도는 힘이 센 게, 이렇게 바뀐 이유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남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주안과 전혀 상관없던 지역들의 이제 행정동이 지금 8개까지 있어서, 사실 이 동네는 인천 남구에서 굉장히 큰 지역이고 인구도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그 역사적인 걸 논할 때 현재 지명과 과거의 지명이 공간적으로 좀 미스매치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이 어려움도 사실은 이런 그 장소성을 복원하는데 장소성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의 염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천에서 항상 자랑하는 것처럼 190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염전이 만들어졌던 지역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식민지에서 염전을 했었던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에서 먼저 했었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자리를 찾다가 이제, 인천에 처음 만들었고 성공해서 이제 지금 계속 확대돼가지고 이제, 인천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에 굉장히 많은 염전이 생기는데요. 염전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런 뭐 갯벌이라는 자연지리적인 조건도 있었을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전매 제도를 통해서 이제 통치자금 확보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만에서 뭐 아편이나 소금, 그리고 또뭐 러일전쟁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재정 확보에 대한 그 필요성이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매국을 설치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소금 같은 걸 전매하면 굉장히 큰 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폭탄, 화약 이런 것들 만드는데 굉장히 주 원료가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이것을 잘 그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인선에 주안역을 만들고, 이제 소래폭으로 유명한 그 소래에도 이제 염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철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제 조금씩 지역이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1915년도에 그린 그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본 지도인데요. 이거는 그 염전의 그 평면도예요.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주한염전은 8개 염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5년에 그린 것이기 때문에 제5염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염전은 염전과 결정지, 저수지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이제 진행되는데, 제가 파란색으로만 표시해둔 이 염전 위치 모양을 한번 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왜냐면 이게 나중에 중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중요한 키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네모나게 있는 이 건물은 전매국의 주한 파출소고, 이게 나중에 대한영업공사로 넘어가서 이제 계속 사용되게 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예, 여기는 다른 시기에 그려진 거 보면은 아예 사무실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지도도 있고요. 네. 과거에 이게 1957년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인천에는 이렇게 주한염전 말고도, 예, 여기 인천염전이라고도 있었고요. 여기 또, 남동염전. 이 자리도 결국은 이제 남동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가 이제 소래염전인데요. 네, 염전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인데, 이 염전이었던 지역들이 매립돼가지고 사실은 다 거의 공단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인천의 지역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경인공업 지역이 형성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염전의 그 염해 생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좀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 염전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금 생산이 이제 과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민영화시키는, 그러니까 민영화는 공기업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이제 대한영업 주식회사고, 그래서 이제 주한염전을 이제 그 대한영업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다가 이마저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폐업시키고 다시 이제 그 염전을 구매해서 매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의 변화에 있어서는 사실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이게 서류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은 별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1975년도에 지도를 다운받아가지고, 이게 1대 5천 지도인데, 이거를 이제 4장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실은. 붙여서 보니까, 공장은 아직 갯골은 남아 있고요. 예, 공단들은 상당 부분 입주한. 그런데 이제 아까 파란색으로 보여드렸던 저수지 자리는 이렇게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지도를 좀 확대해 보니까, 예, 저수지는 필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역 뒤에 소금 창고, 그리고 이제 대한영업 주식회사가 썼던 사무실 등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75년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설계도와 그 75년도 지도와 지금의 지도를 이제 중첩해가지고, 그 중첩의 기준이 되는 거를 이제 저수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뭐 GIS를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GIS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이거 다 그래픽으로 있는 자료인데, 예, 그렇게까지는 손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그림기랑 붙여왔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사실은 뭐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들어맞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연전했던 그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그러면 처음에 염전이 시작됐던 그 자리는 어딜까 찾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지금 지도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부평 어딘가쯤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고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왜 이 작업을 했냐면 부평 역사박물관에서 한번 과거에 그 인공위성 지도 가지고 한번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가면은 여기가 염전이었던 거를 표시하는 표지석이 있어요. 근데 그 표지석이랑 그 위치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 역사박물관에서 사실은 문제 제기했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지만 그나마 역사성을 좀 강조하려면 이 표지석을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게 차라리 어떻겠는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뭐 사실 여기도 지금 뭐 공장으로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그래서 이걸 옮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표지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안내문도 없고 이게 여름에 그 나무가 많이 자라면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 찾을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표지를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는지 자체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문구를 보면 인천 직할시 북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직할시가 된 게 81년이고 북구가 지금의 계양구 북구 서구로 나눠진 게 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들었다는 거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떤 기억도 없고 그리고 또 그냥 도로 표지판 정도에서 뭐 주염로, 염전로, 뭐 또 뭐 염골공원 뭐 이 정도로만 예.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천일제왕 처음에 그런 걸 강조하는데 사실은 너무 좀 약하지 않나 네,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에 관련된 연구는 사실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말고 이제 1904년도에 이제 일본이 병합하기 전에 이제 그 조선에 이런 통감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만들어진 조선 염업 조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염전이 오기 전에도 이미 여기 8번에 인천부 주안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이미 과거에 천일점이 아닌 그러니까 자염이라고 그러죠. 끓여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송을 만들고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최초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이제 있었던 소금 역사가 오히려 묻히게 되는 예, 그런 이제 좀 모순되는 현상도 좀 발견돼서 그 점도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주한공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왼쪽에 보시면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의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2010년 이제 이후에 그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파트형 공장이거나 예, 그런 또 기존의 제조업이 아닌 이런 조금 이제 뭐 R&D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지역의 뭐랄까 그러니까 하나 이 지역의 장소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뭐 기억이나 장소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예, 그런 중간 그 작업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거를 여러 번 사실은 뭐 지역에도 얘기했고 글도 많이 썼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더 학술적으로 논문이나 하나 그냥 써야겠다. 지금은 약간 내려온 상태긴 하지만 아무튼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부진하는 상황에서요. 그 안산에서는 산업박물관이 만들어졌고 또 그 전남 신안에는 소금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안은 소금박물관 만들 때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없고 사실은 뭐 박물관이 어디나 많이 만들면 뭐 좋은 거긴 합니다만 산업박물관의 그런 뭐 역사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게 최초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되게 먼저 만들려고 노력했었는데 안산도 뭐 공업의 역사가 뭐 짧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인천도 사실 이런 소스는 더 많이 있었는데 조금 이런 걸 그냥 방치해 두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놓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그 염전과 공업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걸 담으려면 사실은 한 군데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뭐 연결의 장소, 뭐 기억의 장소, 뭐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염전이 있었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이제 여러 개로 분구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지자체들은 이런 것들을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의 역사를 서로 앞다투어서 발간하는데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껴 있다 보니까 다 같은 내용을 염전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주안역 뒤에 아주 작은 간속동 그리고 남동구도 마찬가지고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그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 부평인데 부평은 지금은 내륙의 이미지고 바다에 그런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부평은 다른 또 이런 이슈들이 또 상당히 뭐 미군 기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전체가 자기네 거였으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미 하고도 남았을 텐데 좀 이런 게 돼 있지 않아서 좀 이렇게 지자체끼리 또 서로 뭐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역사관 여기다 두고 뭐 공원 여기다 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런 논의가 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사실 이 생각은 제가 했다기보다는 2011년도에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그 학회를 한 적 있어요. 인천시에서 요청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화여대 이영민 선생님도 사실은 이 말씀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따로 하지 말고 여기다 두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뭐 장소의 기억을 담아두는 어떤 이제 그 활동들 그리고 또 여기를 통해서 인천의 뭐 산업화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담아두는 이 두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입지시키면 어떨까? 꼭 박물관이나 뭐 역사자료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 좀 끊어져 있는 역사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은 사실은 그냥 옛날 사진이나 뭐 아카이브나 이런 거로만 남아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조금은 뭔가를 좀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교육이나 또 뭐 지역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에 남겨지는 요소들을 또 이 지역의 공단이다 보니까 이런 뭐 문화나 역사 이런 기능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새로 뭘 짓지 말고 너무 민자 사업에 방점을 두지 말고 과거에 썼던 공장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좀 보이거든요. 이 답사를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이제 어차피 1등은 뺏겼으니까 뭐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되게 서둘렀어요. 과거에 이런 큰 공장을 활용하려면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좀 천천히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제 가져와서 좀 이 지역을 살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짧은 질문 2개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저 건국대학교 졸업한 양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아서 질문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사실 과거에 잊혀져 가는 어떤 문화재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관심을 끌어내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여겨지고 특히 제가 한국어를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은 정말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얼만큼 한국의 그 과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른들이 얼만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문제들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저희한테 너무 간절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저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당신들의 생활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전하시고 싶은 이렇게 강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제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벼운 발표에 너무 무거운 질문이 들어와서 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사실 저는 도시의 미래보다 도시의 과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근데 미래를 얘기하려면 이게 전에 이게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그걸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렇다고 뭐든지 보존해야 되고 뭐든지 복원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시간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연대표 같은 거 만들기 너무 쉽잖아요. 글로써. 근데 이제 그 지역에 갔을 때는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개발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가 집이 1000개인데 2개만 빼가지고 여기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슨 뭐 재래식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뭐 입식 부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엔 정말 이렇게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데 이걸 박물관에서 박제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작은 뭐 그냥 표지석 같은 거 하나라도 여기는 예전에 뭐였어, 누가 살았는데, 그게 얘기를 뭐 이렇게 뭐 고구마 줄 캐듯이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너희가 쓰는 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너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게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좀 연결을 지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인 뭐 누군가의 업적 혹은 뭐 이렇게 뭐 개발에 따른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말 뒷부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과거의 것을 이렇게 지켜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지금의 문제들이 사실은 더 크다. 뭐 사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사시거나 또 부동산 개발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그냥 뭔가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먹고 사는 문제가 뭐 고민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철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질문도 감사드리고, 답변도 감사드리고, 미국, 제가 뭐 첨언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미국에서 한글 학교에서 2년간 가르쳐 봐서, 지금 질문자의 선생님의 그 마음을 아는데, 역사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리를 백지도부터 깔아놓고, 알려주고, 뿌리를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언어인 것 같고요. 제가 좀 감히 지금 클로징 멘트를 하면 지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윤 교수님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인천시청의 정책기획관 등을 만나셔서 프로젝트화 하시면 어떨까. 네, 충분히 그런 연구 사업의 성격이 있고, 또 인천시청이 원하는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저는 이 사업을 하질 않지만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들과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윤 교수님 연구하시는 거를 좀 확장을 시켜서 주변 분들이랑 좀 나누시면 네,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이 세션이 지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쉬는 시간을 확실히 또 쉬어줘야 또 다음 분